어느 날 갑자기 말을 멈춰버린 여배우 엘리자베스 보그는 신경쇠약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어떤 의학적 병명도 내리지 못한 채 단지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그녀의 의지를 존중하며 자연 요양을 권한다. 그녀의 말 없는 침묵은 세상의 무의미함에 대한 저항처럼 보였고 그 안에는 어떤 깊고도 아득한 고통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에 간호사 알마가 그녀의 요양을 도우라는 지시를 받게 되고 두 사람은 바닷가 외딴 별장에서 지내며 점차 가까워진다. 처음에는 말없는 환자와 친절한 간호사의 단조로운 일상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여인의 관계는 묘한 뒤틀림과 밀착을 보이기 시작한다. 알마는 말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엘리자베스 앞에서 오히려 자신의 속마음을 더 깊게 털어놓게 되고 자신의 과거 사랑, 육체적 관계, 죄의식, 욕망 등을 드러낸다. 엘리자베스는 말없이 듣고만 있을 뿐이지만 그녀의 침묵 속에는 모든 것을 꿰뚫는 듯한 시선이 있었고 알마는 점차 자신이 드러내는 고백들에 스스로 위축되고 무언가 침범당하고 있다는 기묘한 감각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알마는 엘리자베스가 자신에 대해 병원장에게 쓴 편지를 보게 되고 그녀가 자신을 관찰하고 분석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그녀의 무언의 침묵이 순수한 병이 아닌 차가운 계산일 수 있다는 의심에 빠진다. 두 사람의 감정은 격해지고 서로에 대한 동경과 증오, 동질성과 차별성은 경계 없이 흐려지며 점점 두 사람은 하나의 인격처럼 융합되어 간다. 거울처럼 서로를 반사하고 뒤섞이며 알마와 엘리자베스의 경계는 서서히 허물어진다. 이름도 목소리도 표정도 점점 두 여인의 정체성이 혼재되면서 과연 누가 누구인지 혹은 한 사람이 두 자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관객마저 혼란스럽게 만든다. 영화는 이들의 관계를 통해 한 인간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무의식적 갈등, 자아와 타자의 충돌, 표현과 침묵의 역학, 존재의 분열 등을 형상화하며 극도로 미니멀한 공간과 인물로 최대한의 심리적 깊이를 구현해낸다. 마지막 장면에서 알마는 홀로 남겨진 듯 별장을 떠나며 다시 침묵 속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 순간 영화는 다시 처음처럼 필름의 깜빡임과 영화 매체 자체의 물리적 구성 요소를 노출하며 관객에게 말한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현실과 허구, 자아와 타자, 이미지와 진실이 부딪히는 경계선 위에 놓인 삶의 본질에 대한 실험적 질문이었음을. 페르소나는 그렇게 시작과 끝, 침묵과 언어, 사랑과 고립, 나와 너 사이에서 떠도는 불편하고 아름다운 악몽 같은 서사로 하나의 여운을 남긴다. 페르소나는 단순히 한 여배우의 침묵과 간호사와의 만남을 그린 영화가 아니다. 이 작품은 인간 존재의 정체성, 의사소통의 불가능성, 자아의 해체, 그리고 영화라는 매체 자체에 대한 철학적 해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잉그마르 베르이만은 이 영화를 통해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회 속에서 만들어낸 페르소나, 즉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전제하고 그 가면이 벗겨질 때 인간이 마주하게 되는 공허와 불안을 극한까지 밀어붙인다. 엘리자베스는 세상의 무대에서 성공한 배우이지만 어느 날 스스로 말을 거부하며 사회적 언어와 상징의 세계를 철저히 차단해버린다. 그녀의 침묵은 단지 목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자신이 진실이라 믿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강력한 부정이다. 그 침묵 속에서 인간의 실존은 비로소 말을 잃은 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반면 알마는 겉으로는 성실하고 친절한 간호사지만 엘리자베스를 돌보는 과정에서 점점 자신의 억눌린 욕망과 죄의식을 고백하게 되고 그 과정은 결국 자아의 분열로 이어진다. 엘리자베스의 침묵이 알마의 고백을 불러일으키고 그 고백이 다시 엘리자베스의 내면을 거울처럼 비추면서 두 사람의 정체성은 뒤섞이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영화는 이야기의 전개를 넘어서 형식 그 자체로 인간 내면의 혼란을 드러낸다. 클로즈업으로 포착된 얼굴의 균열, 침묵 속에서 흘러나오는 숨소리, 정지된 듯한 카메라 워킹은 관객으로 하여금 두 인물이 아닌 한 존재의 두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베르이만은 이처럼 영화의 언어를 해체함으로써 관객에게도 자아의 해체를 경험하게 만든다.
더 나아가 페르소나는 인간 존재가 얼마나 위태로운 균형 위에 놓여 있는가를 서늘하게 드러낸다. 우리는 사회적 역할 속에서 자신을 규정하고 살아가지만 그 틀을 벗겨내는 순간 자아는 쉽게 해체되고 그 틈으로 무의식의 어두운 감정들의 불안, 죄의식, 욕망, 혐오이 솟아오른다. 알마가 엘리자베스 앞에서 고백하는 장면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겉으로는 평범한 간호사였지만 그녀는 그 안에 수많은 모순과 혼란을 안고 있었고 엘리자베스의 침묵은 그 모든 감정을 폭로하게 만든다. 이는 자아의 구조가 얼마나 불안정한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이란 존재는 결국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한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운다. 알마는 엘리자베스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며 점점 너에게 자신을 이입시키고 마침내 그녀와 하나가 되려 한다. 그 욕망은 일종의 동일시이자 소멸의 충동이며 인간 관계의 근본적인 폭력성을 시사한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고 때로는 그를 통해 나를 부정하며 존재를 확장하고자 한다. 이처럼 베르이만은 이 영화 속 두 인물의 관계를 통해 인간 사이의 깊은 심리적 병리와 사랑의 이면에 감춰진 파괴성을 드러낸다. 또한 페르소나는 영화라는 매체 자체에 대한 자성적 고찰이기도 하다. 영화의 초반과 후반에 등장하는 필름의 깜빡임, 프로젝트 장치의 노출, 스틸 이미지처럼 멈춰진 장면들, 감정과 관계의 과도한 확대는 모두 관객에게 이것이 단순한 서사가 아님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베르이만은 말한다. 이 영화는 이야기의 연속이 아니라 감정과 의식의 흐름이며 현실과 허구 사이를 부유하는 이미지들의 충돌이자 구성이다. 우리는 영화 속 인물을 바라보는 동시에 우리 자신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이로써 영화는 더 이상 극장 안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관객 개인의 무의식 속으로 파고드는 심리적 탐험이 되고 나와 너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체험이 된다. 현대 사회 속에서 페르소나는 점점 더 많은 의미를 던진다. 우리는 다양한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사회적 역할, SNS의 페르소나, 가족 안의 자아, 연인 앞에서의 모습 등 하나의 진짜 나는 사라지고 수많은 역할로 쪼개진 자아들만이 존재한다. 그 가운데 우리는 때때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진짜 내 목소리인지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자베스의 침묵은 지금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자화상이다. 너무 많은 소음 속에서 진실을 말할 수 없을 때 인간은 말을 멈추고 스스로를 지운다. 반면 알마는 그 침묵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만 결국 자기 안의 고통과 불안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 둘의 충돌은 곧 현대인의 자아 구조의 모순, 타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파괴적 사랑, 존재의 공허함을 그려낸다. 특히 베르이만이 사용한 몽타주 기법, 얼굴의 분할, 시간의 정지 등은 이런 심리적 혼란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며 관객을 논리적인 해석이 아닌 감각적 수용의 세계로 인도한다. 그는 말로 설명하지 않고 침묵과 이미지로 감정을 전달하며 감정의 진폭으로 서사를 대체한다. 결국 페르소나는 인간 내면의 균열, 정체성의 분열, 자아와 타자의 얽힘, 존재의 불확실성을 가장 예민하고도 아름답게 포착한 작품이다. 그 어떤 설명도 완전할 수 없으며 그 어떤 해석도 단정할 수 없다. 이 영화는 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느끼기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이 작품은 시간이 흘러도 낡지 않으며 세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사람들 안에서 살아 숨쉬는 불편하고도 고요한 충격으로 남는다. 침묵이 주는 감정, 가면을 벗었을 때 드러나는 얼굴, 그리고 그 얼굴조차 또 다른 가면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페르소나는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서 우리는 결국 자신에게 묻게 된다. 나는 지금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가? 그 가면 아래 나는 누구였는가?